자, 보자. 얘는 지금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40-x라고 잡읍시다. 그럼 넓이면은 그냥 x 곱하기 40-x를 2로 나누면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x가 언제 1대 최대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그냥 는 0을 풀었다면 예를 들어 x가 답이 0과 40이거든요. 이건 알아야 돼. 이거 중학교 3학년에서도 이런 느낌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니. 그러면 결국 축이라는 애는 x가 이 두 숫자의 평균이야, 무조건. 좌우 대칭을 이용을 하는 거지. 1대 최대가 나올 거예요. 그럼 20이라는 걸 때려 박으면 2분의 20 곱하기 20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00이에요. 우리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냥 아래로 블록 이렇게 생겼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p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이게 그 딱 정확하게 그 케이스 분류를 다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결국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p가 있을 텐데 0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는 거야. 0보다 왼쪽에 p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라는 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차함수를 여기에서만 이제 확인을 하겠고 최소값은 무조건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FP가 아니고 F0이야.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라면 P라는 애가 두 번째 일부러 가운데로 끊는 거야. 저거 P가 1 사이라면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고 얘가 P인데 이게 일부러 0부터 1로 있는 거야. 왜냐면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야 돼서 그래. 일부러 이 중점을 잡아. 일부러 이 0과 2의 이 딱 가운데 점인 1을 일부러 잡는 거야. 이게 언제가 최소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최소는 FP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야. 얘는 맞는 소리야. 그래도 이거는 이런 유형을 케이스 분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 1 이상 P가 2 미만일 때 이런 그림일 텐데 얘가 P. 이걸 일부러 1, 2로 잡은 게 여기에 1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2가 있다면 얘가 0이라는 거지. 이게 나중에 최대값 잡아야 돼서 이거 일부러 케이스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최소는 FP가 되는 거죠. FE가 아니고 FP죠.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케이스. P가 2보다 클 때.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P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가 P보다는 왼쪽에 2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0이라는 애가 그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만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고 P가 아니고 FE가 최소값이고. 그러면 P의 값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건 헛소리고. 그래서 이거 케이스 분류 이런 유형은 케이스 분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구간 다 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분류해서 푸는 유형을 전부 다 케이스 분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케이스 분류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수능이에요. 이제 케이스가 몇 개냐의 싸움인 거거든. 지금 내가 가끔 가서 수업마다 이제 가끔 한 소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는데 얘는 케이스 분류가 4개예요. 보시면. 근데 2년 전 수능이 13개야. 케이스 분류.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가 달라져. 케이스 분류. 얘 값을 K라고 적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결국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얘는 k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항하면 k 마이너스 1에 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2에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 k는 1이면은 말이 돼. k가 1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x가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k가 1이면 이게 2차식이라는 도장은 없어서 k가 1이라면 결국 k가 1이니까 4x가 0이 나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x는 0이 k가 1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k가 1이 아니라면 이 x가 확인한 거고요. k가 1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때 실수 x가 존재한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문제에 써져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얘는 8표식을 하게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너는 k 플러스 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1이 0 이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하면은 얘가 4k인가요? 맞죠?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4k가 0 이상이죠. 그래서 k는 최소값 얘네요. 더 작은 값을 찾아줘. 1보다. 너무 심해. 아닌데. 이게 식은 얘가 맞긴 할 거거든요. 얘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걸 해야 된다고? 여기서 원가를 빼야 된다? 곱하기 60 마이너스 2x 원가를 빼야 된다? 얘가 정가죠, 지금 현재. 얘가 원가고요. 얘가 더 붙었잖아요. 뒤에. 얘가 2이잖아요. 방금 전식은 뭐였는데요? 딱 요거까지 안 썼어요. 정가. 오케이. 전개해야 되네요, 얘는. 근데 저 인수분해. 그렇구나. 제가 말한 게 그거. 얘는 60-2x로 인수분해를 치면은 그러면 아까 그 식이 나오는 거네. 제가 말했죠. 2만 플러스 1000x가 되는 거네. 그쵸? 그러면 결국 얘가 30이고 얘가 마이너스 22니까 x가 11대. 그러네. x가 5일 때구나. 그럼 결국 팔고 있는 건 35,000원이 맞는 거네. 제가 다 했어요. 자, 보면은 얘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니까 얘를 x로 잡아볼까요?
그다음에 여기도 x가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 둘, 셋, 넷, 다섯 개. 좀 불편하네. 다섯 개가 받아서 얘가 2분의 180 마이너스 5x야. 그러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좀 불편하네요.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거든요. 얘가 가로의 길이일 거고 세로의 길이가 얘라서 그렇죠? 갓에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라는 걸 해볼까요? 얘를 x의 2분의 180 마이너스 3x인가요? 그렇죠? 계산 안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차피 x의 값이 0하고 얘가 60이거든요. 평균 치면은 x는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대칭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차함수의 축대칭. x가 30일 때를 여기다 쓱 넣어버리면 그러면 30 곱하기 그냥 x의 값을 구하라가 질문이구나. 네. 나이스 개꿀다. 그렇죠? 이러면 개꿀. 이러면 표시는 어때요? 아니면 여기를 x로 잡아? 네. 여기를 x로 잡아? 얘가 조금 더 좀 덜 더티하나? 그러면 이제 진짜? 닮은 저기를 x 잡으면 너무 쓰레기인데 이게 누트가 나오거든 중간에. 그래서 어디를 x로 잡느냐의 싸움이라서 어디를 x로 잡을까? 여기를 x로 잡았어 그러면? 그래? 그럼 여기를 x로 잡아버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이게 맞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가 6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거든요. 이렇게 되고 얘를 다시 루트 2로 나누는 값이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의 길이가 3루트 2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거든요. 3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요만큼의 길이가 6루트 2예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3루트 2 플러스 2분의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길이를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죠. x 플러스 3루트 2 플러스 2분의 x 곱하기 3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x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넓이의 값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넓이의 값. 그러면 역시 그냥 방정식을 푼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요. 얘가 2분의 3x 맞죠? 2분의 3x 플러스 3루트 2가 이거가 0을 찾는 거니까 x라는 놈은 마이너스 2루트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는 x가 6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둘을 더해서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x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하기 싫은 이거 대입하기 싫으니까 2루트 2 여기가 2루트 2고 여기가 2루트 여기도 2루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루트인가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질문인 거고요. 그래서 6루트 2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이제 답이 얘가 되지 않을까요? 안 될 수도 있어서 근계를 좀 설명을 더 해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는 게 A분의 C다. 알파 베타 감마라는 가 A분의 C다. 증명 안 할게요. 마이너스 증명은 안 할 겁니다. 네, 증명해줘? 아니요. 증명 필요 없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수근의 합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든 다 통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은 무조건 마이너스 d분의 C입니다. 그러니까 역수근의 합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상수 마이너스 상수함분의 1차는 개수예요. 이건 무조건 대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시켜주려면 통분 시키면 됩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해줘야 되는 게 딱히 없어요. 여기는. 저는 이제 혹시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조립 제법이라는 데를 좀 볼 건데 인수분해가 된다는 보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조립제법에 여기에 들어오는 이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수가 여러 개니까.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보기차죠. 거의 보기차. 아니면 상반 방정식일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보기차는 기본적으로 4차고요. 거의. 상반 방정식은 x제곱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기차가 어떤 문제가 보기차냐면 1번 유형은 다 보기차예요. 그냥 이거 1번. 보기차 방정식이 1번이고 해법에는 우리가 이제 배운 거라고는 가감법,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외 해법으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근가계수 관계가 나와요. 이제 얘가 더 등장하는 거고요. 2차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조법이 나옵니다. 예나나 유리가 실현할 만한 구조법이 나옵니다. 구조법 너는 보지 않았을까? 구조법이 뭔지는 알지 않을까? 드라마 안 봤어? 얘는 이제 근각계수 관계는 뭐 흔한 이야기고 구조법이 뭐냐면 얘는 그림 그려서 푸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에서는 제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질 않아서 이제 평면좌표 이야기를 좀 해주면 평자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AB 플러스 BC가 확실히 이거보다 작습니다. AC 삼각부등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ABC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이제 C를 여기다 잡는 게 아니고 C를 여기로 잡는 거죠. 이 사이로 C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요런 그림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등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A, B, C가 일직선에 있으면 딱 등호가 되는 거잖아요.
B의 위치를 바꾸는 저렇게. 이제 요렇게 가는 거는 이게 이제 구조법이에요. 그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 요런 상황. 근데 중2 1차함수에서도 이 구조법이 가끔 있어요. 이제 거의 뭐 1,2를 지나는 직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대충 여기를 지나는 요런 직선이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교점의 개수 뭐 만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긴 하거든요. 이런 거 다 구조법이에요. 그 이제 2차에서 유형이 1차는 숫자, 네, 숫자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2차는 숫자 이렇게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입법을 쓰는데 대입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대입법이 아닌 경우가 대입법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y는 뭐 3, 2, xy는 1, 이거 너무 쉽나? 3, 2, 1, 2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쉬운 연립방정식 된 거죠. 1, 2하고 2, 1밖에 없어요 이거. 이런 거 얘가 근각계수관계예요. 얘가 실제로 해법을 x, y를 근으로 하는 a를 이렇게 근으로 하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그래서 1, 2 a는 1과 2밖에 없는데 a가 x, y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각계수 관계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0, 2차는 숫자. 이때 숫자는 0이 아닌 숫자거든요. 이거. 얘는 0 아닌 숫자. 그래서 얘는 얘가 연립이 돼요. 얘 인수분해.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무조건 만약에 인수분해 아니다?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얘도 그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선생님 얘는 1차, 2차 아니지 않냐?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입니다. 5에 관한 주어가 없어서 2차.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2차는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거고요. 2차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텐데 이럴 때는 이제 얘네들이 가감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는 가감법을 선택하는데 이 가감법이 뭘 제거하냐면 이 숫자를 0으로 만들어요. 숫자. 그러면 얘가 2차식이 될 거고 2차식은 0이 될 거고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대입이에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됐으면 무조건 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근각계수관계입니다. 근데 아직 구조법까지 넘어가는 문제는 자 공통된 이야기는 얘는 그냥 연립하면 되는데요. 이제 연립했을 때 이게 이제 공통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연립해서 이제 그 답을 내면 됩니다. 그냥 연립하면 거의 그냥 가감법이에요. 그렇고요. 1번에 4x제곱 더운데 1번에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죠? 마이너스 4x제곱은 0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게 되어 있어. 합차. 이거든요. x가 1 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래서 6
마이너스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x 제곱이니까 플러스 x 제곱 플러 마이너스 5x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얘는 뭐 들어가면 되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를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저 조리제법 안 써요. 이제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서 오메가를 넣으면은 답이 나오니까 일단은 오메가 1이든 2든 세제곱을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1이든 2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2차 방에서 오메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x가 그냥 오메가 1 오메가 알파 베타랑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냥 알파 베타랑 안 쓰고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오메가 1을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의미가 뭐냐면 얘는 두 근의 합이에요.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가 결국에는 두 근의 합이다. 근과 계수 관계를 쓰라는 거지 여기에서. 그러면 그게 1이다라는 건 확인이 바로 되는 거고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은 두 근의 곱인데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두 근의 곱이 플러스 1임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경우는 오메가 1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2.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단 말이야. 요거랑 그냥 근각에서 관계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제곱을 강제로 가는 거야. 양변이 어차피 이걸 곱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왼쪽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1 오메가 2가 될 거야. 여기. 근데 얘가 1이잖아. 오메가 1 오메가 2가. 그러면 얘는 성립하는 게 뭐는 거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있다가 나와버리니까. 그럼 리얼을 만드는 거예요. 미음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고 비음은 이제 의미가 마이너스 오메가 1의 제곱 더 빼기 마이너스 오메가 2의 제곱 얘를 구하시오가 질문이 되는 거거든. 여기서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무조건. 그러면 이제 결국 얘가 구해야 되는 건 그러면 오메가 1 제곱 더하기 오메가 2 제곱을 구하면 되는 것 같아. 이거 근각계수 관계로 해도 되고 곱셈 공식 이용해서.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얘를 오메가 1 제곱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 1 제곱이 오메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을 해도 돼. 곱셈 공식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 1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2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 두 분의 합이 어차피 1이니까 1 빼기 2 해서 너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답은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